바로 최태규 전문가, 원전 관련주 왜 의심하지? 네, 원전주 의견 주시죠. 네네. 일단 뭐 원전 이야기하기 전에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하고 원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11월 달 시장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자, 이제 내일이면 저는 파월의 입 많이들 주목할 것 같아요. 파월이 과연 현 시점에서 시장을 엉클어뜨릴 이야기를 할 건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뭐가 있죠? 중간 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선거에 있는 그러한 큰 이벤트 앞에서 파월이 그렇게 내가 봤을 때 교과서적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FOMC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하고 파월 역시 시장에 대해서 충격을 안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장은 일정 부분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0일 날 있는 이 CPI 같은 경우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시장이 거기서 충격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충격 그 흡수 정도에 따라서 거기서 그냥 살짝 충격 주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11월 달 상승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요. 거기서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려갈 수 있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리딩하는 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10일까지는 일단 종목 시장 긍정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래 놓고 CPI 발표했더니 시장이 충격이 하락해. 그럼 거기서는 일정 부분 현금 만들어 놨으니까 하락. 결국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금리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이전 저점이 최저점이다. 그거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 결국 그걸 깨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7월 달에 얘기했듯이 영국의 문제, 즉 뭔가 새로운 악재가 돌발됐을 때 이번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CPI 얘가 올라간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충격은 기껏 해봐야 이전 저점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 그 언저리쯤 갔을 때 오히려 내가 만든 현금 쓰면 돼요. 근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네 라고 했을 때 시장이 올라갈 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나요? 아니죠. 그럼 안 올라간 종목을 그때 현금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전략 잡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위치 제가 차트 보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7월 달에 흐름을 지금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 박스 뚫으면서 일주일씩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정확하게 이제 60일 이평선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갈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그 하단의 보조지표 MACD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MACD의 이 기준선 밑에서 골든크로스 난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기준선까지 쭉쭉 올라가면서 쭉가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 골든크로스 난 이 자리, 이 기준선 골든크로스 나고 이 위치가 어때요? 좀 버벅댑니다. 왜? 일단 좀 저항이 이 골든크로스를 났다라는 건 60일 이평선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가 있어야 돼?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이 이 윗단에서 저항이 나올 거니 아니면 요 밑에서 저항이 나올 거니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그때까지는 뭐예요? 결국 10일까지는 결국 여기서 갈까 말까 이제 그거 고민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시장이 더 갈 거니 아니면 조정 나올 거니 그 자리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주에 대해서 원전 갖고 계신 분 아니면 원전을 매수할까? 라고 하시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일단 나의 생각도 있지만 그동안 시장에 뉴스화했던 거 기사들을 내가 하나하나 풀어 갈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기사를 통해서 그럼 얘가 어떻게 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일단 우리 현 정부 제일 정책은 누가 뭐래도 원전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8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게 되면 원전 같은 경우 그 이전에는 23.9%인데 32.8%까지 확 늘려버렸어요. 그쪽을 더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재생 같은 경우는 21.5%, 그전에는 30%까지였던 거를 우리 신재생에 대해서 좀 줄이겠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LNG 같은 경우는 그냥 똔똔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요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가 얼마나 원전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뉴스를 보면 5월 19일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하고 원전 수출 우리 한번 손잡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미 원전 동맹 이러한 부분 제3국 수출할 땐 우리 서로 같이 협력하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6월 8일 날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임원진들이 국내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
한전과 원전 수출 협의하면서 우리 이 한미 동맹 구체화의 이 부분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근데 10월 달 들었어요. 10월 20날 한수원이 이제 이준에 우리 폴란드하고 원전 수출 사업 서명할 거야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이제 피소합니다. 왜 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나라하고는 거의 거래가 끝났어요. 우리 2007년, 2009년 같은 경우도 아랍에미레이트 그 수출 원전 수출하면서 그 당시에 로열티 줬어요. 그러면서 거의 마무리됐는데 왜 지금에 와서 또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살짝 미미한 부분 그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능성은 내가 봤을 때 시장에서 또 보는 것도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선 자기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소송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웨스팅하우스 어떤 회사니 정말 그 이전에는 원전 쪽에서는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인수하고 잘 되나 했더니 후쿠시마 원전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도시바 망할 뻔했어요. 이 웨스팅하우스 호껍데기만 있어요. 그냥 원천 기술만 있지 어떤 시공 능력 뭐 이런 인프라 전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는 29일 날이었죠. 이제 폴란드가 웨스팅하우스 쪽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선정했다는 건 결국 미국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도 있고 결국 이해의 기술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민간 쪽은 우리 한수원 쪽으로 하겠다. LOI 체결했습니다. 시장에서 봤을 때 LOI 이거 호껍데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된 거하고 안 된 거는 또 다른 거죠. 발 담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폴란드 이쪽 원전 수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말고 다른 애들 프랑스 우리보다 견적 금액이 2배예요. 웨스팅하우스도 더 많이 했음에도 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여기 이러한 흐름만 봤을 때 오르고 내리고 이 부분은 무시하자. 그러면 앞으로 뭐가 또 있을까라고 했을 때 또 있어요. 11월 달에 이제 체코 같은 경우 두코바니 지역에 8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번 달에 입찰 계획서 접수하는데 지금 체코 같은 경우는 우리 통상교섭본부장하고 거기 총리하고 손잡고 했어요. 언제? 28일 날, 10월 28일 날 한체코 협력 에너지 안보 확장 합의를 했고 거기서 체코 총리는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우리 협력 좀 해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결국 이 체코 같은 경우도 원전 쪽 분위기 좋게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요새 핫한 네옴시티 여기에서도 이 원전 수주 아직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 쪽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또 우리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많은 유럽 국가들을 봤을 때 이 원전은 오히려 조정은 기회다라고 보셔야지 여기서 더 떨어질 거야. 그건 아니다. 한번 종목들 월봉 한번 보셔요. 완전 바닥에 있어요. 그 바닥에서 조금 올라간 거 가지고 남들은 신고가 치고 가는데 그렇다면 좀 더 큰 꿈을 보고 그동안의 뉴스 플로우 보면서 얘네들이 갈 수 있을까 못 갈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